60세 이후 인생 역전, 말년운을 불러오는 8가지 비법. 낭만지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인생TV입니다. 오늘은 초년운과 말년운의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인생의 각 단계에서 어떤 선택이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우선 초년운과 말년운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년운은 주로 청소년기부터 30대 초반까지 운을 말하며 부모의 영향과 환경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 말년운은 60세 이후의 운으로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이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김씨입니다. 김씨는 젊은 시절 부모님의 지원과 좋은 환경 덕분에 안정적인 직장과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조롭게 살아왔습니다. 초년운이 좋았던 김씨는 어린 나이에 성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김씨는 자신의 경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결국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말년운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씨입니다. 이씨는 젊은 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지원이 부족했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며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초년운이 좋지 않았던 이씨는 인격을 성숙시키고 실패와 좌절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결국 풍요로운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씨는 자신의 선택과 노력 덕분에 말년운이 좋게 형성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초년운과 말년운이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초년운이 좋았던 김씨는 자만심으로 인해 말년운이 나빠졌고 반면 어려움을 겪었던 이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말년운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항상 변화하며 우리는 그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 후반기의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초년운은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인생의 운은 항상 바뀌기 마련입니다. 초년운이 좋았던 사람도 말년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말년운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초년운이 아무리 좋더라도 말년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행복한 노년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특징을 알고 따라야 하며 40대, 50대, 심지어 70대에 이르러서야 운이 트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초년운과 말년운은 상관관계가 깊습니다. 초년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나쁘고 말년운이 좋으면 초년운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 나이에 성공을 경험한 사람은 자만심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말년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운은 한정된 자원으로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지만 그 효력에는 기한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말년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노년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말년운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박 씨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그는 자신이 감사한 것들을 3가지 적어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기입니다. 이 씨는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집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매달 열리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과의 인연을 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가기로 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인연은 말년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신체적 건강 유지하기입니다. 정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수영을 하거나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는 건강한 식단을 위해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데 집중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건강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말년운의 기본입니다. 넷째, 평생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 김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수채화에 관심이 많아 매주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요리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친구들을 초대해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생 학습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명상과 마음 챙김이 필요합니다. 최 씨는 매일 아침 15분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심호흡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 앱을 사용하여 가이드 명상을 듣고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안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말년운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째, 자원봉사 및 사회 참여입니다. 홍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노인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그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희망 잃지 않기입니다. 인생의 운은 순환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의 좋은 운으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든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버텨야 합니다. 오 씨는 최근 직장에서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매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새기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말년운을 끌어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덟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입니다. 배 씨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자기 존중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며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말년운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같이 말년운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년운은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베푸는 삶의 중요성, 덕과 복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는 것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원리를 깨닫는 것은 인생에서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작은 친절을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의 삶의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씨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기회와 인연이 생겼습니다. 선의를 품고 베푸는 삶은 결국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그 선한 에너지가 돌아와 우리의 말년운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베푸는 자세가 필수적입니다. 마무리하자면 말년운이 좋은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은 선의를 베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한다면
여러분의 말년운도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낭만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